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경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정말 대단한 기록이 나왔죠? 맞아요. 역대 최고가를 찍은 화성 운석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또 같은 날 그보다 훨씬 비싸게 팔린 공룡 화석이 완전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갔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주에서 온 희귀한 돌, 그리고 지구의 고대 생명체, 이 두 가지를 놓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관련 기사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두 자연사 표본의 경매 결과를 통해서 과학적인 희귀성하고 실제 시장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또 요즘 컬렉션 시장은 어떤 흐름인지 이런 걸 좀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록을 세웠다는 그 화성 운석, 이거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게 이름은 NWA 16788이라고 붙었어요. NWA는 노스웨스트 아프리카, 그러니까 북서 아프리카 약자고요. 그쪽에서 발견된 운석에 보통 붙는 이름입니다. 아, 발견 지역 이름이군요. 그렇죠. 무게가 24.5kg 정도 되고 길이가 한 38cm가 넘어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화성 운석 중에서는 제일 큰 거죠. 와, 24.5kg이면 진짜 큰데요? 그게 언제 어디서 발견된 건가요? 2023년 11월에요. 니제르의 사하라 사막에서 발견됐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근데 이게 진짜 화성에서 왔다는 건 어떻게 확실히 아는 거죠? 그게 이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건데요. 약 500만 년 전에 화성에서 큰 충돌이 있었던 걸로 추정해요. 그때 떨어져 나온 암석 조각이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무려 2억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와서 지구에 떨어진 거죠. 2억 킬로미터요? 야, 상상도 안 되네요. 네, 그리고 표면에 그 특유의 적갈색이라든지 또 내부 광물 구성, 특히 이제 마스켈리나이트라고 강한 충격을 받으면 생기는 유리질 광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성 기원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지구 대기 통과하면서 생긴다는 검은색 흔적 같은 것도 있나요? 아, 네, 맞아요. 융합 껍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특징적입니다. 정말 수백만 년의 우주 여행. 그 자체로 스토리가 엄청나네요. 그래서 경매 결과는요? 최고가라고 하셨죠? 네, 최종 낙찰가가 5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4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운석 경매 역사상 최고가 기록이에요. 원래 예상가는 한 200만에서 400만 달러 사이였는데 그걸 훌쩍 넘긴 거죠. 이야, 74억 원. 대단하네요. 근데 아까 경매 분위기가 뭐랄까? 예상보다는 조금 차분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경매 자체는 한 15분 정도 진행됐는데 경매사 말로는 입찰 속도가 기대보다는 좀 느렸다고 해요. 그래서 막판에는 그 입찰가 올리는 폭을 좀 낮춰야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뭐랄까 최고가는 맞지만 아주 열광적인 경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유해네요. 과학적으로 보면 화성 운석이라는 게 엄청나게 희귀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극도로 희귀하죠. 지금까지 알려진 운석이 한 7만 7천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화성에서 온 건 400개가 채 안 돼요. 0.5%도 안 되는 거죠. 0.5% 미만. 네. 심지어 이번에 나온 이 NWA 16788 하나가 지구상에 있는 전체 화성 물질의 6.5% 정도를 차지할 정도니까요. 희귀성만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희귀하고 최고가를 기록한 운석의 뉴스를 그냥 덮어버린 그 공룡 화석. 이건 도대체 뭐였길래 그랬을까요? 아, 그게 바로 케라토사우루스 나시코르니스라는 공룡의 어린 개체 화석이었어요. 쥐라기 시대에 살았던 머리에 뿔이 달린 육식 공룡인데요. 테라토사우루스. 영화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꽤 유명한 공룡이죠. 근데 이 케라토사우루스 골격 자체가 지금까지 딱 4개밖에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매에 나온 건 그중에서도 유일하게 어린 개체 표본이라는 거예요. 아, 유일한 어린 개체.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희귀성 면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크기는 키가 한 1.8m, 길이는 3.3m 정도 되고요. 뼈가 139개나 나왔는데 특히 머리뼈, 두개골이 57개 뼈로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였어요. 와, 거의 완벽한 상태의 어린 공룡이라. 이건 뭐 보기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시각적인 임팩트가 장난 아니었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경매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경매 시작하고 6분 만에 6명의 경쟁자가 아주 격렬하게 붙었답니다. 가격이 그냥 쭉쭉 올라갔고요. 6분 만에요? 운석은 15분 걸렸는데.
네, 훨씬 빨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수료 포함해서 3,0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20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420억. 와, 운석 가격의 5배가 넘네요. 그렇죠. 역대 공룡 화석 경매가 중에서도 세 번째로 비싼 가격입니다. 야,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과학적 희귀성만 따지면 0.5% 미만인 화성 운석이 더 희귀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시장은 이 어린 공룡 화석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매긴 거네요. 네, 그게 이번 경매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현재 자연사 컬렉션 시장에서는 단순히 데이터상의 희귀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얼마나 시각적으로 인상적인지 또 대중들에게 얼마나 친숙하고 좀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가격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긴 공룡은 뭐 영화나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그 거대한 존재를 실제로 눈앞에서 본다는 건 그냥 운석 조각을 보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감동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런 시각적인 임팩트,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이런 게 시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 거죠. 마치 아주 작지만 엄청 희귀한 다이아몬드 조각하고 크고 화려해서 눈길을 확 끄는 자수정 원석이 있다면 시장은 자수정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격이랄까요? 뭐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경매가 소더비에서 매년 여는 긱 위프라고 자연사 전문 경매 주간의 일부였거든요. 아, 그런 전문 경매가 따로 있군요. 네, 이런 특정 분야 전문 경매가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이 점점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우주과학이나 고생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표본들이 그냥 수집품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까지 여겨지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기록적인 화성 운석과 또 이걸 압도해버린 공룡 화석 경매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과학적인 가치랑 시장에서 매겨지는 가격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희귀성 외에도 시각적인 매력이나 뭐 스토리 같은 요소들이 시장 가치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수백만 년 전에 다른 행성에서 날아온 돌조각, 그리고 한때 이 지구를 지배했던 거대한 생물의 뼈. 이 시장 가격을 다 떠나서요. 이 둘 중에 우리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더 깊은 의미나 가치를 지니는 건 과연 무엇일까?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